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의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안이 아주 화사합니다. 옷 색깔도 환하고 네, 분위기가 갑자기 제가 업이 됐습니다. 너무 밝아서 네, 예, 날씨가 날씨도 좋고, 좋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모든 게 다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떻게 청취자분들도 즐거운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장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월요일인데 음. 월요일 날 보통 좀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네. 원장님은 어, 그런 거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월요일인데도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 시작해야죠. 네. 얼마나 즐겁고 감사합니까? 시작할 수 아,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오늘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초대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건강을 위해서 건강으로 가는 게 시간 꾸며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저희가 안 그래도 원장님 오시기 전에 네. 2부 순서에 음. 운전 이야기 음.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3부 초대석 순서도 교통사고. 네. 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뭐 다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음. 사고 뒤에 동반되는 음. 그쵸. 몸에 좀 이제 무리가 오고 사고가 나서 어디 다치고 해서 특히 척추 손상이 또 오게 될 수 있는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보통 이 지역에 살면서 또 산업화된 구조에 의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생필품처럼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간에 예기치 않은 나의 어떤 운전 부주의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음.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든 아니면 액시던트, 뭐 스포츠 인저리든 이렇게 됐을 때 외상성 척추 손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자, 우리가 척추는 보통 한 몇 개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32개에서 33개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가져갑니다. 예를 네. 들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은 7개, 그다음에 흉추 등 부위는 12개, 허리 네. 쪽은 5개, 엉덩이에서 우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세이크럼이라고 하는 천추는 5개, 그다음에 꼬리뼈라고 하죠. 거기는 3개에서 4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32개에서 33개의 척추뼈를 통해서 우리의 근간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뭐 경추 7번, 6번, 흉추 5번, 4번 뭔지 몰라도 하여튼 많이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번호는 머리 쪽에서부터 시작돼요. 네. 머리 쪽에서 머리와 가까운 쪽은 목이니까 거기는 경추, 서비거리라고 해서 목 부위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데가 1번. 그다음에 맨 밑에 목은 7개로 일반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경추 7번. 그다음 흉추도 다시 목부리서부터 흉추 1번서부터 또 가장 밑에 있는 요추부와 허리와 연결되는 그 정전에 그 연결 지점에 12번. 그다음에 요추에서도 허리 1번, 요추 1번, 럼바 1번, 뭐 아니면 럼바 5, 요추 5, 5번째. 그다음에 엉덩이 뭐 이렇게 세이크럼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척추 손상은 척추를 구성하는 뼈 구조, 뼈에도 척추에도 몸통이 있고 꼬리뼈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관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 홀이 있죠. 네. 이런 뼈를 다쳤을 때 일어나는 것과 또한 척추를 지탱하는 부위에 일어나는 연부 조직들, 연골 손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흔하게 우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 몸의 부위는 윗블렛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낭창거리는 거. 헤드 레스트를 통해서 내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충격에 의해서 또 시트벨트에서 목이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제껴졌다 막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네. 이렇게 돼서 목의 부위가 보통 30에서 통계적으로 50%의 아,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이 척추 손상은 뭐 추락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하고 싸워가지고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운동 우리가 뭐 스포츠 인저리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미식축구, 풋볼, 그죠? 사커 뭐 이런 것들, 바스켓볼
등에 의해서 혼이 우리가 벌어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developed country들 뭐 선진국에서는 보통 교통사고나 여가 활동에 의해서 관련된 동반된 척추 손상이 보통 일어나고 네. 또 후진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보통은 추락 사고 아. 이러한 안전과는 조금 서포트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다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경추 부위에 한 50에서 60%의 보통 데미지를 목의 부위에서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허리 쪽에서는 보통 한 15에서 한 20% 통계적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연령대로는 보통 16세에서 30대 정도를 많이 하는데 이 척추 손상이 되게 되면 어느 부위든지 사실은 쉬운 부위는 아니에요. 척추라는 이 치료가. 그래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척추가 손상됐을 때 어떤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손상이 됐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당사자는 물론이고 보호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척추 손상이 되면 정서적인 영향과 신체적인 영향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렇겠죠. 트라우마죠. 네. 네. 그래서 초기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음. 초기 관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 척추가 다쳤다 아니면 어느 사고가 나서 아니면 운동에 의해서 낙상에 의해서 다쳤다라고 했을 때 멀티플 플레이스가 다쳤다고 하면 척추 손상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척추 부위의 이미징이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CT나 아니면 MR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우리 환자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당해서 이제 어떤 병원을 한번 가셨던 것 같아요. 가셨는데 네. 일단은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사고가 나서 이게 우리가 주변에서 한인 사회에서 있는 교통사고 났어요 하면은 대부분 다 마일드예요. 대부분이 마일드 조금 뭐 우리가 보통 흔하게 토탈 로스가 됐다 그러면 그냥 좀 마더렛 정도, 중간 정도의 사고. 네. 우리가 만약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 뭐 척추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래서 척수 손상이 된다든지 이런 건 아주 시비한 건데 대부분 한인 사회에 있는 것들은 발생하는 사고는 마일드예요. 그 마일드하다 보니까 사고 나면은 그냥 간단하게 뭐 어디 뭐 마사지 아니면 이런 식의 간단한 치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사고가 의해서 보통 2주에서 3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증상이 확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후유증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 외상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스포츠 인저리라든지 그냥 근육 손상 이런 것들하고 사고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평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확 들이닥친 거거든요. 네. 긴장성이 풀어진 상태에서 온 데미지이기 때문에 몸이 한꺼번에 수축하면서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2차, 3차적으로 더 안 좋은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상처난 부위들을 어느 부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척추 손상인지 골절인지 아니면 이게 연부 조직이 손상된 건지, 소프트 티슈라고 그러죠. 이런 부위에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손상된 건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통 사고 나면은 ER을 보통 가요. 응급실에 네, 사고가 ER. 좀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다 생각하면 그 ER에 가면은 본인은 아프지만 그쪽에서는 부러지거나 어떤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그냥 페인킬러라든지 이런 것들 통증 완화제를 통해서 진정할 것을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럼 환자들은 컴플레인이 많아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내 몸의 구조에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텐데 네. 외부에서 드러나는 어떤 겉모양 보고선 부러지거나 아니면 상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방치하면은 반드시 시퀄러 후유증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대충 이렇게 어설프게 터치하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이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 케이스는 사고가 좀 심하게 났어요. 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그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서는 이제 페인킬러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페인킬러 먹고 한 1이틀 하루 이틀 쉬었는데도 계속 통증은 심했지만 어떻게 뭐 메디컬 닥터에서 얘기하기에 어떻게 하라는 레스트 정도가 제일 가장 큰 그분한테 주는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본인이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좀 선을 그으면서 일상생활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러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고 해서 점차 얘네들의 몸에 시컬라들이 후유증이 애프터매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처가 나면은 여기는 유착 현상이 일어나요. 네. 유착 현상이 일어나면서 흐름이 없어지죠.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2차, 3차적으로 또 목과 등과 허리와 또 두통과 심리적인 불안정성과 손의 저림과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회사에다가 다시 연결을 해서 연락을 해서 한 4개월, 3, 4주 만에 다시 병원에 찾아왔죠. 네. 그래서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되면 가동 범위, 목을 우리가 숙일 때 뭐 50도가 숙여지고 뒤로 제끼면 뭐 60도가 숙여진다고 했을 때 거의 10도, 20도도 안 되는 몸의 목에서 가동 범위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겠네요. 그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 바로 일을 하셔서 더 그렇죠. 악화되신 맞습니다. 경우겠네요. 네. 또 다른 케이스는 이분은 사고가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A병원을 갔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고 났음에도 안에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이 환자의 좀 더 자세한 거를 원할 때 MRI나 CT 무분별한 건 아니고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촬영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진단 없이 환자를 치료한 거예요. 근데 네. 환자는 기존에 척추가 상처가 났던 분이에요. 척추 분리증이.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분이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자가 거의 꼼짝 못하는 거죠. 네. 더 심해진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안정을 취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경미한 사고인데 또 과대하게 주변의 얘기 듣고서 이거 내가 이번에 보상받는 케이스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로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절대 그러지 않으시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찾아서 가실 때도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네. 너무 경미한 사고인데 괜히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좀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라는 손해보는 것 심리적 같아요. 예 네. 그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엔 수수료라든지 뭐 다른 경제적인 부담을 더 초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교통사고 아니면 외상, 스포츠 인저리가 됐을 때 네. 필요한 절차, 즉 척추나 척추 손상이 척수에 스파이널 코드라고 그러죠. 의심되는 환자는 바로 엑스레이 촬영을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의심이 되는 병변이 있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CT를 또는 MRI를 찍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했지만 CT는 골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절이 됐어요. 사고가 심하게 났어. 아니면 스포츠 인저리에서 척추가 손상된 것에 대해서 이 골절에 의한 파편들이 척추관 내로 돌출된 뼈 조각으로 인해서 이 찌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때 우리가 CT를 좀 봅니다. 또는 MR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척수 손상, 스파이널 코드를 보는 거죠. 우리 중추신경을 보는 거죠. 네. 그 척수 손상의 유무라든지 또한 척수 안으로 피가 상처가 나서 블리딩이 돼서 그 안으로 흘러 들어왔는지 또는 상처에 의해서 부기가 얼마나 부어 있는지 정도를 알고 싶을 때 또는 디스크가 파열되었는지를 알고자 할 때 MRI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현재 의학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또한 다른 검사로는 알 수 없는 인대 손상. 이런 인대 손상의 유무에 대해서도 MRI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 CT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상 병변을 우리가 확인할 때 뼈 조각이라든지 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CT를 찍습니다. 네. MRI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MRI다, 무조건 CT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MRI 같은 소프트 티슈들 얼마나 척수 신경들, 중추 신경들이 상했는지 또는 얼마나 인대가 얼마나 근육이 손상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기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우리가 보통 진행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세미한 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교통사고 그리고 이 척추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처음 원장님께서 오늘 그 척추의 뭐 번호라고 할까요? 그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채팅창에서 9224님께서 어머, 많이 들은 숫자를 알려주시는데 사실 들어도 모르는 게 함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허리가 아프고 등만 아프죠. 어디가 몇 번인지 진심 몰라요 하셨어요. 네,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전문적으로는 알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어느 부위가 어떻게 됐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기본 상식 정도로 생각하셔서 조그만 그런 어떤 부위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는 게 네.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보통 척추 손상은 부위별로 형태별로 그런 발생 기전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진단명으로는 흔히 부위와 형태에 따른 분류 방법이 이용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연부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상이 된다든지 뼈 손상 그리고 신경 손상 이렇게 세 가지 부위에 대해서 크게 봅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 되면 굉장히 중증 환자로 가고 네. 아주 정밀한 진료와 치료와 관심이 요구되는 거죠. 물론 척추 손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보통 연부 조직 손상에는 우리가 보통 염좌라든지 좌상이라든지 좌상은 컨투전이죠. 그리고 멍드는 거, 그죠? 근육과 인대 손상 그리고 추간판 손상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뼈 부위의 손상으로는 골절, 그다음에 탈골 아니면 골절과 탈구가 같이 있는 거. 네. 그래서 연부 손상에서 흔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말씀드리면 염좌, 스프레인이라고 그러죠. 인대가 손상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스트레인이라고 그래서 근육이 사정없이 늘어난 거죠. 자기 능력보다. 네. 그래서 보통 힘줄과 근육에 이런 증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염좌 보통 삐었을 때 맞아요.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염좌,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거라서 내 구조물의 탄성 능력이 떨어졌을 때 특히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의상으로는 이렇게 염좌는 그 인대고 또 힘줄 그다음에 근육은 스트레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근육 손상과 힘줄 손상에 대해서 뜻하지만 정의성으로는 분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감별하는 게 일반 사람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존적 치료로는 대부분 이런 증상들은 아주 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뭐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침치료라든지 이런 증상 이런 도움을 통해서 진료하고 그다음에 회복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외상에 의해서 추간판이 탈출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는 것은 보통 만성으로 보통 일어나요. 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번 느슨느슨하고 상처가 불안정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툭 건드리는 충격이나 외상에 의해서 이 디스크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없는 건강한 이런 추간판인 경우에는 한 번의 일회성의 손상에 의해서 이게 데미지가 받는 경우는 극히 낮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디스크에 어떤 부담이 있는데 과거에는 부담이 없었다라고 하면 적절한 휴식만 취해도 보통 흔히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케이스 사고 났는데 3-4주 만에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셔서 다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내 몸은 그 상황에서 유착이 돼 있고 또 오랫동안 좌식 생활과 컴퓨터 업종에 일하다 보면 목 주변엔 긴장과 또 음. 불안정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뼈 척추에 있는 골절 아니면 뼈 손상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 형태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지곤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추, 흉추, 요추 우리가 보통 서비컬, thoracic, lumbar, 뭐 sacrum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위가 경추. 교통사고에 의해서 한 5-60%가 여기서 발생한다고 와. 하는데 네. 경추에서는 우리가 보통 경추 1번과 경추 2번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부위죠. 왜 그러면 중추신경이 바로 내려오는 관문인데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지마비가 됩니다. 어. 그래서 보통 경추 1, 2번은 사고가 났을 때 데미지는 별로 잘 안 나요. 네. 이거는 수직에서 우리 머리 정수리를 쿵 내려쳤을 때 보통 버스트 프랙처나 제퍼슨 프랙처라고 그래가지고 경추 1번이나 2번이 완전히 파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지가 마비됩니다. 어.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이라서 사망률도 거의 한 80%, 그리고 척수 손상률은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경추 1번, 2번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목이 다쳤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인 스프레인, 그래서 염좌와 음. 근육 힘줄 손상인데 이 부위는 보통 척추의 경추 부위에서 밑에 부분들이에요. 음. 중간과 밑에 부분. 네. 경추 3, 4번 밑으로죠. 그래서 이 부위들이 보통 손상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탈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안정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나 아니면 스포츠 인저리가 됐을 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목에 콜라 같은 거 옆에다 이렇게 앞뒤로 착용하고 맞아요. 다니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보통 경추 1번, 2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무조건 쉬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크라거나 풋폴이나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고 나신 분들, 아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경추 3번 밑으로 그리고 흉추 1, 2번 요 사이에 보통 위플래시에 의해서 상처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위에 네. 근육 힘줄이 다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숙이는 작업을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유는 머리 무게가 보통 4에서 6kg 정도, 10에서 15파운드 정도에 되는 볼링공이 내 어깨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숙이는 동작을 사고가 났는데도 자꾸 하면은 얘네들은 근육 힘줄 인대들이 자꾸 자극을 받아서 어. 염증이 발생해요. 네. 이런 분들은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고, 대신에 탈골이 반복적으로 불안정해서 됐는데 자꾸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한 수술적인 것도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지속적으로 계속 네네. 된다면요. 불안정성이 네. 있어서 이렇게 되면 두통이나 여러 가지가 네. 생성이 되고, 무엇보다도 환자분들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이런 경우에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혹시라도 누가 주변에서 당사자가 돼서 노출이 된다면 쉬시는 것이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쉬시는 그렇겠네요. 거. 쉬는 것. 예. 우리 머리가 생각보다 무겁네요. 그렇죠. 간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네. 보통 머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15파운드 정도의 무게를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가져가는데 네. 20도가 숙여지면 머리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링공이 두 개가 내 어깨와 목부리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어이구 무거워라 생각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60도를 숙인다고 그러면 내가 머리에 공을 어깨 위에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인체공학적으로 네. 봤을 때. 그 무거운 것을 자꾸 지탱해야 되니까 일의 능률도 안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종업원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노출되신 분들이 리퀘스트하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분은 좀 쉬시고 일의 능률을 앞으로를 위해서 DL 리스트, 디세이블 리스트, 우리가 보통 스포츠 중계석에 보면 막 이렇게 광고 설명하시는 걸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DL 리스트, 사고가 조금 났을 때도
뭐 추신수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들이라든지 바로 경기장에서 빼버리잖아요. 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회복을 시키고 다시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더 심해지기 전에 네. 빨리 쉬고 회복을 하고 출전을 하라는 네. 그런 거겠죠. 채팅창에서 0815님께서 사고 난 후 허리 구부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유유. 그리고 허리를 구부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다행히 치료 잘 받고 이제 허리 쭉 필 수 있는데 그 기간도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목 부위에 사고가 나서 데미지는 한 50에서 60% 정도 발생률이 된다고 그랬죠. 네. 대신에 허리 쪽에 대한 그런 손상률은 우리가 보통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40에서 60%를 차지해요. 40에서 60%. 그중에 교통사고가 보통 30에서 50%의 원인 제공을 합니다. 큰 원인이네요. 예. 반 가까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허리 구부리고 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거의 요추 염좌와 요추 부위에 있는 근육 손상, 힘줄 손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리커버리는 골반, 코어 바디의 중심선의 안정성 회복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가 상처가 나면은 배는 앞으로 밀려 나와요. 퍼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좌우로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상태에서 뭔가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노출되는 머리를 숙이는 것과 동일한 증상이죠. 네. 그래서 아랫배를 자꾸 당기셔야 돼요. 아랫배를 당겨서 척추, 요추 부위와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네. 또한 뭐가 필요하냐면 엉덩이가 앉을 때 바닥에 바르게 접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보통 제가 여러 번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앉아 계실 때 내 꼬리뼈가 닿으시면 내 허리 척추는 뒤로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꼬리뼈가 닿지 않게 하면서 몸을 세우는 건데 아프니까 긴장하면서 등이 확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도 또 아파요. 네. 이 숙여져 있고 중심에서 벗어났던 그 골조들을 자꾸 기저면 중심선으로 끌고 오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땐 반드시 필요한 게 호흡이에요. 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수축할 때는 호흡을 내뱉으시고 그다음에 릴렉스 할 때는 호흡을 들어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심선이 되는 우리 몸의 단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코어 바디 에어에서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그 중심선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네. 포킹을 하는 거죠. 그걸 찌르면 얘네들이 자극돼요. 그러면 항문이 막 쪼아져요. 허벅지가 자극이 받아요. 네. 아랫배가 힘이 들어가요. 지금처럼 그죠? 그리고 머리가 자꾸 올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 그러면 보조기를 자꾸 차시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누워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세가 진짜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원장님 저희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네네. 이제 마지막 인사 듣고 원장님 또 다음 달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우리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몸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다쳤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작정 MRI 찍는 것도 아니고 네. 무작정 CT 찍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손상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 정도는 내가 별거 아니겠지라고 간과해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진료를 받는 것을 등한시하셔서 나중에 후유증이 되고 내 몸에 안 좋은 2차, 3차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셔서 일단은 필요하다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에 안에서 내가 정말 진료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검사 정도는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항상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중심을 확인하고 중심선으로 잡고 내 몸에 삐뚤어져 있는 것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데 정말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은 쉬시는 거예요.
레스트, 충분한 레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꾸며본 초대석이었습니다. 원장님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